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속초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인데요. 이번 시간 이슈토크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CJ율에서 취재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다리처럼 생긴 철제 구조물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그 아래에 깔린 매몰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안간 힘을 씁니다. 보이는 구조물은 건설 현장 승강기를 지탱하는 시설. 그중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승강기와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40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위에서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 카가. 그걸 보고 제가 뛰었으니까 그 순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쿵 소리 듣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승강기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또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1명은 크게 다쳐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 중 1명과 이 중상자가 형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강기가 추락한 바로 근처 지상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상 31층 높이로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15층 높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공사용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돼 있던 공사용 승강기 4개 중 2개는 이미 철거를 마쳤고 3번째 승강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당시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건설 공정 관리를 하고 계신 김기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CM, 그러니까 건설 공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 CM이란 단어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CM이 무엇인지, 건설 분야에서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CM이라는 거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네. 건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산 관리 그리고 품질 확보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물은 건축주와 건설사가 공사 계약을 하고 건축사와 감리 계약 후 구조적인 관리만을 받습니다. 이는 공사 마감 품질이나 공사비 운영 관리, 또 시공 중에 도면과 상이한 공사 개선 방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건축주들은 시공되는 건축물이 직접 보여질 때가 돼야 예상한 공사가 맞는지 자기 의도와 같이 됐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판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건축주의 의도와 구조가 생각과 달라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재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사 내용을 건축주에게 이해시켜드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 계약 시 건축주가 원하는 공사 내용의 명확한 전달과 의도에 맞는 시공사와의 분쟁 방지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예산에 맞는 마감 공사 품질 확보와 공사 준공과 초기 운영 시까지 관여하여 하는 업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축주의 주어진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최적의 건축물이 완성되게 하는 건축 코디네이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원주의 신축 중인 오키드 호텔에서 C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건설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하시는 만큼 이번 속초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사고가 난 이 리프트, 많은 분들이 승강기랑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승강기랑 이 리프트 완전히 다른 의미라면서요?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 이제 네.
승강기 같은 경우는 완공된 건물 내부에 설치돼서 자재의 이동이나 이사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네. 주된 용도는 사람들이 상하층으로 이동하는 반영구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하지만 리프트는 건축 현장에서 중량분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흔히 아시는 타워 크레인과 이번에 사고가 난 호이스트가 있는데요. 네. 타워 크레인은 사람은 운반하지 않지만은 공사용 자재나 무거운 중량분들을 상하나 아니면은 그 현장 내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이스트는 공사 중에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서 고정되고 공사 인부의 수직 이동이나 공사 자재를 운반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신 그 사고 현장과 같이 그 마감 공사가 들어갈 때는 해체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임시 가설 장치입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뭐 리프트, 승강기, 타워 크레인, 호이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건설 현장에서 이 호이스트, 이 사고가 난 호이스트가 꼭 필요한 것이었나요? 네,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네. 호이스트는 공사 인부들이 인력으로 운반하기 힘든 무거운 자재들을 상층부로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공사 시 현장을 하루에 수십 번을 갔다가 자재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갖고 인력으로 운반한다는 게 살짝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층 이상의 건축 공사 시에는 설치가 되어지고요. 사고 현장과 같이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꼭 필요한 공사용 가설 기계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호이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번 사고가 호이스트 철거 과정 중에 나타난 사고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그렇다면 평소 건설 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제 자주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호이스트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와 다르게 외부에 그대로 비바람에 노출됩니다. 네. 그리고 무거운 공사자재 등을 수도 없이 운반하다 보니까 접합 부위의 손상이나 운행 중지가 공사 중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집니다. 네.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도 허용 중량 이상의 자재를 올리다가 호이스트가 한번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2개월 이상 중단이 네. 되어갖고 아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호이스트 공사가 공사 중에 무너진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공사 시에는 기계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이스트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가동을 아예 안 합니다. 운행이 정지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게 해결이 돼야지 다시 가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해체 과정에서는 이 안전장치, 2중, 3중의 안전장치들을 해제하고 인력으로 하나씩 두씩 떼내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기에는 무척 위험한 작업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 호이스트 추락 사고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고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죠. 네,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요, 현장의 모습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취재 당시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 사고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14일 오전 8시 28분쯤 발생했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작업에 이용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면서 현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요. 취재진이 반대편에서 촬영을 하면서 비교적 자세히 사고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승강기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일반인들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는 아니고요. 이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건물 외벽에 간이로 설치된 일종의 리프트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호이스트라고 부르는 시설이었는데요. 이 사고 직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승강기는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보니까 한 21층에서 25층 높이 사이에서 이 시설물이 추락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높이로는 한 40m에서 한 55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었던 3명이 모두 숨졌고 3명이 다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나 소방대원들,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이 상당히 참혹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했고요. 또 탑승자 중에 이 승강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경과는 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승강기에 탑승했던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40m 이상 추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상자 3명 중에 외부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둘은 추락 당시에 발생한 파편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현장에서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다발성 골절상 등 부상 정도가 커서 원주 기독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현재도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속초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의료진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숨진 3명 중 1명이 이 중상자와 형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 조사가 중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발생 이후에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나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예, 사고가 발생한 공사용 승강기는 해체 작업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초점인데요. 현재로서는 해체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승강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승강기는 자동 장비를 떼어 수동으로 오르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레일형 구조물인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트를 연결하는 볼트가 풀려 있었을 가능성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마스트와 마스트를 연결하는 볼트 4개 중에 일부가 이미 풀려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볼트가 풀려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됐는지 등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의 이렇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이후 앞으로의 이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에서 비슷한 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해서 당시에도 2명이 숨졌는데요. 이처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강력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더욱 강력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관련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다면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기석 기자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호이스트의 위험성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관계 당국과 이제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 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철거 과정 중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금 이렇게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타워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의 전도 추락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설치나 해체 중에 발생이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매월 안전점검을 이유로 한 번씩은 잠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일반 분들도 그거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호이스트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악조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공사자재, 인원들을 태우고 외부,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검사라든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최초의 설치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안전점검을 다시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서는 설치한 업체들만이 그걸 갖다가 관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공증된 네. 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설치 해체와 기계
안전에 대한 그 조치를 모두 설치 업체한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체 작업 시에도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공사 기간에 뭐 늦음이나 당김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나 아니면 해체 시간들을 제공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마스터나 호이스트에 고정하는 월 타이에 볼트의 제조임 등 안전 조치도 미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님은 뭐 건설 이 현장에서 얼마 정도 좀 몸을 담고 계셨습니까? 지금 2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꽤나 긴 이제 세월 동안은 많은 사건 사고들을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는 그 사다리라고 해서 이제 보통 높은 공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밑에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면서 낙상을 해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네. 뇌진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네. 또 안전모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안전 그 보호 장치를 안 쓰고 위에서 이제 높은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도 10층 위에서 만약에 돌이 떨어진다면 그건 흉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안전모가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단순히 아프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만은 그걸 쓰지 않았을 때는 큰 위험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관리들이 좀 철저히 잘 돼가고는 있나요? 일반적으로 관공사라든지 대규모 현장에서는 전용 인력을 둬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계속 주지만은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관리 이루어지지 감독이 않는 쉽지 경우에 않죠.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건설 현장은 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이제 화재, 뭐 위험에 이제 노출이 항상 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항상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는 점에서 저희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지 설명을 들어 해주실까요? 네. 저 또한 현장 소장 등의 경험을 비추어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노력은 서로 상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할수록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의 증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안전관리의 소홀과 건설사 관리자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타워크레인이나 호시트 등의 양중잡이의 설치 해체 시는 충분한 작업 시간을 할애해서 설치 해체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의 만반을 기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좀 더 자주 하고 이런 안전조치도 공사 기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기환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